2022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CBT 전기자기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10mm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 전류가 그러세요. 그 전류 I를 줬고요. 흐를 때 단위 시간에, 그래서 단위 시간이라는 얘기는 T=1 초라는 얘기입니다. 1초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자의 수가 뭐냐? 전자의 개수 N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전류 I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의 크기야. 그래서 전체 이동한 전하량 Q를 전체 시간 T로 나눠주면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 나옵니다. 그럼 T는 그대로 쓰고요. 전자가 이동을 한 거니까 전자 하나당 전하량에다가 이동 개수 스몰 n을 곱하면 총 이동한 전하량이 나와서 Q는 n이다 그럽니다. 단위는 전하니까 쿨럼, 나눗셈이니까 퍼, 시간이니까 세크야. 묶어갖고 전류니까 암페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전자의 개수 n 구하고자 싶은 거니까 n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t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죠. 그 다음 스몰 e는 곱해져 있으니까 건너가면 나눗셈 되는 거고,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습니다. 전류라는 것이 50A 줬고요. 시간 t라는 게 단위 시간이니까 1초 준 거고요. 이 전자 하나당 전하량은 주어지지 않으면 외워서 대입을 하셔야 돼서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럼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다 두들기시면 31.25 곱하기 10에 19승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 변의 길이가 2m인 거였어요. 한 변의 길이를 뭐 A라고 할게요. 그게 2m랍니다. A, B, C에 각각 10의 마이너스 4승 쿨럼에 그랬어요. 전하 Q를 정점이라는 꼭지점에다 똑같은 전하를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점 B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힘 F를 구하래. 단위는 뉴턴.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요. 정삼각형이니까 각이 3개짜리 도형을 그립니다. 그때 삼각형 안쪽의 각을 다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 돼. 180도. 그럼 3등분하면 한 각당 60도입니다. 그럼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야. 그럼 세 각이 같다는 얘기는 세 변의 길이도 같은 거여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요. 나머지 변도 다 A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하고요. 여기 C라고 할게요. 그 각 정점에다 똑같은 전하를 놨대요. Q를 놨대요. 그때 이 B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래요. 그럼 힘이라는 것은 정지된 두 전하 사이에서 일직선 사이에서 작용합니다. 그 A점과 B점의 사이에 전하 사이에 힘이 반발해서 밉니다. 같은 보니까 F1. 그 다음에 B에 있는 전하와 C에 있는 전하 사이에도 플러스니까 반발로 해서 밀어내겠네. 밀어내는 전개 F2가 작용해. 그럼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 힘은 합성된 힘을 가져서 F1하고 나란하게 하나 그리고요. F2하고 나란하게 그려서 대각선으로 그어준 게 전체 힘 F가 됩니다. 그럼 이제 F1은 똑같은 값을 가져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떨어진 거리 A로 똑같으니까 제곱, Q니까 Q제곱이지 뭐. 그래서 F1과 F2는 똑같은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떨어진 거리 갖고 전하량의 크기 똑같으니까 힘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각 세타는 여기가 몇 도냐면 앞에가 60도니까 여기도 억각으로 60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60도.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체 힘은 평행사변은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루트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2F1, F2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넣어보는 거죠. 루트 F1의 제곱은 그대로 쓰고요. F2나 F1 크기 똑같으니까 F1의 제곱 플러스 2 F1, F2나 F1 똑같고요. 코사인의 사이각이 60도야. 그럼 코사인 60도 하시면요. 2분의 1입니다. 그럼 2하고 2는 약분 되겠지. F1 보면 제곱이니까 3개가 있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뭐. 루트의 3F1 제곱이죠. 그럼 F1의 제곱 루트 바깥으로 나가니까 F1에다 루트 3배만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용 정리하실 때 이게 공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그냥 바로 쓰시는 거고. 그럼 갖다 이제 넣어봅니다. 루트 3이고요. F1은 4, 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 분의 Q 제곱이죠.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습니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4파이 입시론 1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A는 한 변의 길이인데 2m 줬으니까 제곱. 전하량 줬죠? 10의 마이너스 4승. 그거 제곱. 계산기로 다 두들기시면 39N이 나옵니다. 그래서 39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식을 요거 외우고 있으시면 바로 쓰시는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인 대전된 도체 내부에 대한 전속 밀도는 얼마냐 하세요. 그러면 대전 도체랍니다. 그럼 여기 어떤 동그란 구도체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그때 여기다 전하를 주게 되면 전하들은 다 뭐다? 표면을 이렇게 밀려납니다. 전하들 표면을 밀려나서 표면의 전하 밀도가 시그마라고 준 거야.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럼 요 내부 공동면에는요, 전하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부 전하는 제로야. 그럼 내부 전개도 제로야. 내부 전속 밀도도 제로야. 내부 에너지도 제로야. 내부 전기력선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전하를 대전을 시키게 되면 같은 성분의 전하 서로 반발해서 밀어요. 그래서 전하가 표면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내부 공동면은 전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도 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속 밀도도 당연히 없다라는 거죠. 0입니다. 4번이 답이 되고요. 4번.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 포위하면 내외 공간에 전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대요. 그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개를 차단한대. 그거를 정전 차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개를 차단시킨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차폐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뭐 뒤에 보시면 있는데 자기 차폐 좋은 물질 그러면 강, 자, 성, 체 중에서 B2자 뮤S가 클수록 차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에서 B2자리 큰 물질일수록 자개를 차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자기 차폐 좋은 물질 그러면 강자성체에서 B2자리 큰 물질 된 거 찍으시면 돼. 근데 여기서는 전개를 차단한다 그랬으니까 정전 차폐 현상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점자극 M에보에서 자개 중에 I메타 거리 있는 점의 자위가 어떻게 되냐요? 여기 M에보라는 점자극이 있답니다. 그때 여기서 I메타 떨어진 점. 요 점의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 U를 구하래요. 기본 공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4, 파이, 뮤, 제로, I분의 M입니다. 만약 이런 답이 없으면 한 번 더 쓰면 요 M 앞에 숫자 없으면 1이에요. 그러면 4, 파이, 뮤 제로분의 1을 계산기로 누르면 6.33 곱하기 10의 4승 나옵니다. 그리고 I분의 M이다. 단위는 암페어. 그래서 이게 뭐 아래 거리에 대해서 무슨 관계냐면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 문제니까 답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유전율이 입실론이고 투자율이 뮤인 공간을 전파하는 전자파에 대한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 물어봤어요. 그럼 전파 속도 V는 첫 번째 공식이요. 베타분의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요 베타라는 것은 이제 위상정수인데요. 오메가의 루트 AC다 그럽니다. 오메가. 그럼 오메가 약분되니까 남는 거 루트 AC분의 1이야. 또 세 번째 공식이 람다 F입니다. 그래서 파장에다 주파수 곱해도 되고요. 또 있습니다. 매질에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매질상수 입실론 뮤분의 1로도 표현이 가능해. 유전율과 투자율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고요. 투자율은 진공과 비투자율의 곱이에서 진공은 진공기, 비는 비기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입실론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단위는 메타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상에서 나올 때요. 위상정수 주면 이게 답이고요. AC를 주면 요게 답이고요. 파장에다 주파수를 주면 요게 답이고, 유전율하고 투자해 주면 요게 답이고요. 비유전율과 비투자해 주면 요거 답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 정리하실 때 한 번씩 다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1에다 루트 씌우면 요거죠. 뭐 루트 입실론 물분의 2라고 갔습니다. 이런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거다. 그래서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한번 보시면 권수가 1회인 고일에 권선수는 n으로 표현돼 1이래요.
5회보의 자속이 세교하고 있을 때 10의 마이너스 1승초 사이에 자속이 0회보가 되었대. 그러니까 5에서 0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곧 변화가 됐다는 얘기야. 그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6이 되는 전압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로서 만들어져. 그럼 변화된 자속 d파이는요.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야. 그럼 나중 게 0이고요. 처음 게 5니까 빼면 마이너스 5회버가 되는 거지. 변화된 양은 5회버인데 이제 감소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된 겁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쓰고요. n은 1회라고 줬고요. 변화된 시간 10의 마이너스 1승초라고 줬고요. 변화된 자속 마이너스 5 줬네. 그럼 마이너스 5는 플러스가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50V 나옵니다. 그래서 50대 있는 거 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암페 오른나사 법칙이다 그러죠. 그래서 4번. 뭐 방향을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여기 어떤 직선의 도선에 있어요. 거기다 전류 I를 흘렸대.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 주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오른나사 법칙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자개가 발생하는데 크로스, 칠판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왼쪽은 돌아 나오는 형태의 자개가 만들어지게 돼서 크로스는 이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트는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아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 나사 방향으로 돌리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래요. 그럼 면 전하 밀도는 이제 로 S라고도 쓰는데 여기서는 시그마로 쓴 겁니다. 진공 중에 놓여져 있을 때 표면에 작용하는 정적력, 면에 작용하는 힘 스몰 f 구하는 겁니다.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럼 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그러면요. 전체 힘 F를 구해서 전체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야. 그래서 그 첫 번째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요. 밑줄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제곱입니다. 또 다시 쓰면요. 밑줄 2 입실론 제로분의 D 제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있지 뭐. 2분의 1의 입실론 제로의 2제곱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쓰면 2분의 1의 2D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위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야. 그럼 이게 이제 다 같은 이유는 뭐냐면요. 면전하 밀도 로 S는 전속 밀도 D하고 같고요.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2하고 같습니다.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여기 로 S 대신에 전속 밀도 쓴 거고요. D에다 입실론 2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오른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다. 그럼 면에 작용하는 힘은 면전하 밀도 로 S의 제곱에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관계야. 근데 로 S를 시그마로 줬으니까 시그마 제곱에 비례한다.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양 도체에 대한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요 실수를 이제 감쇄 정수다 그러고요. 허수부의 값은 이제 위상 정수 베타다 그러는데 답으로 좀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유도하기 좀 벅찬 문제고요. 그래서 답으로 암기하시는 거다.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지름이 10cm인, 지름이 10cm인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 자개가 1000이었대요. 그때 원형 코일이 100회 감겨져 있을 때 전류는 얼마냐? 전류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요. 원형 코일이 있습니다. 원 이렇게. 그러면 지름이 10cm라는 얘기는 반지름 A는 5cm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 대한 자개, 이 중심에 대한 자개 H를 준 겁니다. 그게 1000이라고 줬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 반지름이 A가 지름이 10cm가 반지름 5cm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심에 대한 자개의 색이 H를 줬는데 1000이라고 준 거야. A per 메타. 그때 원형 코일에 100회 감겨질 때 권선수 N이 100회 감겨졌답니다. 그때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흘렀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원형 코일 중심점에 대한 자개의 세기는요. 2A분의 NI입니다.
그럼 단위는 AT per 메타. 우리가 구하는 건 전류 I 값 구하는 거니까 2A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N은 곱해져 있으니까 건너가면 나눗셈이지 뭐. 그 N이라는 것이 권선수인데 100회 줬고요. 2 쓰시고요. 지름이 10cm가 반지름 5cm예요. 5 곱하기 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권선수가 중심점의 자개가 1000이랍니다. 다 두들겨 보시면 1 나옵니다. 그래서 1A가 흘렀다.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원형코의 중심점에 대한 자개색이 공식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1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점 마이너스 2,1,5와 점 1,3, 마이너스 1m에 각각 위치해 있는 점전하 1마이크로와 2마이크로가 발생된 전이장에 대한 저장된 정전 에너지가 몇 밀리줄이냐 물어봤어요. 에너지 구하는 겁니다. 에너지. 그럼 이제 좌표를 두 개를 줬습니다. 마이너스 2, 1,5. 그 다음 또 하나의 좌표가 있죠. 1,3, 마이너스 1. 여기에 전하를 각각 Q1이고로요. 1마이크로그램을 줬고요. 두 번째 전하 Q2를 4마이크로그램을 줬어. 그랬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저장된 에너지 W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일단은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관측점이 두 개가 있으면 이 관측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R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부터 이제 먼저 구해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거리 벡터 R을 구할 때는요.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예요. 그럼 X는 X끼리 먼저 뺍니다.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X축이라는 걸 변해서 I 붙이고요. 플러스 Y는 Y끼리 빼는 거예요. 그럼 3 빼기 1. Y축이니까 J 붙이고요. Z는 Z끼리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5. Z축이니까 K 붙이고. 그럼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3I. 플러스 3에서 2 빼니까 2J.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오니까 마이너스 6K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에 대한 크기를 구합니다.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요, I, J, K, 개수만 제곱해 더해 루트 씌우는 거예요. 그럼 I의 개수는 3이니까 제곱. J의 개수 2니까 제곱. K의 개수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 다 더해서 루트. 제곱근을 씌우시면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7m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 F는요.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I 제곱분의 Q1 Q2입니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이거는 힘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에너지야. 그럼 에너지 W는요. 힘에다가 거리만 곱하시면 돼. 그럼 단위가 힘의 단위 뉴턴, 거리의 단위 메타, 묶어서 에너지 줄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 힘에다가 거리 R을 하나 곱해버리면 R 하나 약분되니까 나머지만 쓰면 이렇게 되겠죠.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I분의 Q1 Q2.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습니다. Q1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니까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밑줄 R은 7m로 찾았고요. 그 다음 Q1이라는 것은 1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 Q2라는 것은 4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단위가 줄값이 되는 거고요. 우린 뭘로 구해라? 밀리줄이래. 그럼 밀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반대 거. 플러스 3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땅 두들겨 보시면 5.14 정도 될 겁니다. 밀리줄.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접지 구도체와 점전 간의 작용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동그란 구가 있답니다. 반지름이 A래요. 여기 접지가 되어 있답니다. 이때 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D메타 떨어진 곳. 거기다 점전하 플러스 Q를 놨대. 플러스 Q를 내면요. 이 점전하에서 구도체 내부에 있는 전하가 X메타만큼 끌려서 내부에 Q'이라는 영상전하가 만들어져요. 그때 첫 번째, 그 영상전하가 얼마냐. 그 Q'를 구해보니까요. 마이너스 D분의 AQ입니다. 요만큼의 전하가 만들어진다. 그때 그 정상전하 위치가 어떻게 되냐 또 물어볼 때 되세요. 그 X를 구해보니까 D분의 A제곱 메타만큼 끌려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힘이냐요? 작용력을 물어봤어.
그럼 이 점전하는 플러스 전하죠? 영상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흡인력이 작용한다. 그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동일한 종류래요. 그러니까 동일한 종류의 금속에 두 점 사이 온도차가 있는 경우 전류가 통과했을 때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동위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요. 서로 다른 금속이라고 나올 때 있어요. 서로 다른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났다. 그때는 페이티어 효과 찍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났다면 톰슨 효과, 서로 다른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났다면 페이티어 효과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평행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채워 넣었을 때 전송 밀도가 D였대.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W였답니다. 이 유전체에 대한 비유전율을 구하는 겁니다. 입실론 S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율이 아니고 비유전율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최적당 축적된 에너지가 공식 몇 개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E, 입실론 분의 로 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곱. 그 다음 밑줄. E, 입실론 분의 D 제곱. 또 쓰면요. 2분의 1의 입실론 2 제곱. 니꼬로 하기를 2분의 1의 ED. 단위는 줄 퍼 메타 삼승입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당 축적 에너지나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나 공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로 S 면전화 밀도는 전송 밀도와 같고 유전체니까 유전율에다 전개 곱한 거하고 같고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럼 문제상에서는 뭐 줬냐면요. 축적 에너지하고 전송 밀도 줬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W는 E 입실론 분의 D 제곱. 한 번 더 쓰면 밑줄. 2 쓰고요. 유전율은요.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입니다. 그 다음 D 제곱. 단위는 줄 퍼 메타 삼승.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비유전율 입실론 S 구하는 거니까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곱셈 된 거 건너면 나눗셈이니까 자리 바꿔버리시면 되겠네. 그래서 입실론 S는 2, 입실론 제로 W분의 D 제곱이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답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 한번 보시면요. 다음 중 자기 회로와 정기 회로의 대응 관계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런 거죠, 뭐. 왼쪽을 정기 회로라고 할게요. 오른쪽을 자기 회로. 그럼 정기 회로에서 도전율에 대응되는 게 있어요. 도전율 그러면 K라고 쓰고요. 단위는 모 퍼 메타입니다. 그럼 자기 회로에는 도전율에 대응되는 게 투자율입니다. 그래서 뮤라고 쓰고요. 단위는 헨리 퍼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 회로에서 기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라고 쓰고요. 단위는 보이트야. 그럼 자기 회로에서는 기전력에 대응되는 게 기자력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F로 표현하고요. 기본 공식이 NI입니다. 권선수에다 전류 곱한 거니까 단위가 전류의 단위 암페어, 권선수니까 턴수입니다. T입니다. 그래서 AT란 단위를 가져서 권선수에다 전류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기 회로에서 전기 저항에 대응하는 게 있어요. 전기 저항. 그 R이라고 하고요. 도전율로 표현하면 KS분의 L입니다. 단위는 옴.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도전율에 반비례한다. 그 전기저항에 대응되는 게 자기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RM이라고 쓰고요. 기본 공식이 도전율에 대응되는 거 투자에 쓰시고요. 단면적 쓰시고 길이 L 쓰시면 돼요. 단위는 AT per 웨버. 그래서 투자율 단면적 길이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관계를 갖는 거고요. 전기회로에서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전류 I는 저항 R로 전압 E를 나누시면 되지. 암페어. 그럼 전류에 대응되는 게 자속입니다. 파이. 그래서 전기저항에 대응되는 거 자기저항 RM 넣으시고요. 기전력에 대응되는 거 기자력 F 넣으시면 돼. 그럼 두 번째 있는 거 NI 넣으시고 자기저항 세 번째 거 넣어서 정리하시면요. 자속은 이렇게 또 공식 만들죠. L분의 뮤 S의 NI로. 단위는 웨버.
그 다음 이제 전류 밀도라는 게 있죠. 전류 밀도. 스몰 i고요. 면적당 전류입니다. S분의 I. 그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야. 그럼 전류에 대응된 게 자소니까 밀도 붙이시면 돼서 자속 밀도입니다. 그래서 B라고 하고요. 면적당 자속. 그래서 S분의 파이지 뭐.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다음 이제 하나만 더 써본다면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G라고 쓰고요. 저항의 역수야. I분의. 그래서 단위는 모호라는 단위 또는 지멘스라는 단위 쓰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니까 저항의 역수. 저항에 대응된 게 자기장이니까 자기장의 역수라는 게 있어서 퍼미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퍼미언스. P라고 쓰고요. 자기장의 역수다. 단위는 요 자기장에 뒤집어 놓으면 되니까 웨버 퍼 AT겠죠, 뭐. 그래서 요 대응 관계하고 공식도 좀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읽어보면요. 기자력, 기전력 맞는 거고요. 투자율, 도전율 첫 번째 써드렸으니까 맞고요. 자계 전개도 맞습니다. 자자 전자 바꾼 거니까. 근데 1번만 틀렸어. 그 자속은요. 전류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은 전속이 아니고 전류하고 대응하는 거다. 회로 비교할 때는.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17번. 자기 인덕턴스가 L1, A2이고요.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회로의 결합계수가 1이었을 때 결합계수를 K라고 하는데 1이래요. 다음 주 성립하는 건 뭐냐? 그럼 결합계수 K는 회로에도 나오고 뭐 자기에도 나오는데 공식이 루트 L1, A2분의 M이지. 그 값을 1로 준 겁니다. 그럼 M은 나눗셈 건너가 곱셈이니까 루트 L1, A2죠. 뭐. 그 다음 M을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니까 L1, A2래 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18번입니다. 2. 볼트 퍼 메타인 전개를 ID 암페어 퍼 메타 변이 전류로 변이 전류라고 했지만 단위를 보니까 변이 전류 밀도 준 겁니다. 흐리라고 한다. 이때 주파수가 얼마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 전류 밀도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변이 전류 밀도 스몰 id는 면적당 전체 변이 전류야. 그걸 정의식으로 써보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입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입니다. 그걸 전개로 표현하면요. 오메가 입실론의 2가 됩니다. 단위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야. 그럼 다시 한번 쓰면요. 스몰 id는 오메가는 각 주파수니까 2파이 f. 입실론의 2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파수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F는 2파이 입실론 2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이네. 그러니까 2파이 입실론 2분의 ID가 되는 거죠. 단위는 헤르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2파이 입실론 2의 ID 되어 있는 거 1번에 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전속 밀도의 변화로서 유전체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9번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히스테리 곡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둘은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2번 히스테리 곡선의 면적이 작을수록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적다라는 거죠. 비례 관계니까 면적이 작으면 손실도 적고 면적이 크면 손실도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10mH 두 자기 인덕턴스가 있다. 결합계수를 0.1에서 0.9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직렬 접속시켰을 때 합성 인덕 최대값과 최소값의 B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자기 인덕턴 두 개야. L1, A2. 두 개가 10mH로 준 겁니다. 그리고 결합계수 K를 0.1에서 0.9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대요. 이것을 직렬로 접속했대요.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합성 인덕턴스의 최소값에 B니까 나눗셈 한 게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일단은 직렬에 대한 합성 인덕턴스는요. L1 플러스 A2에 플러스 마이너스 2M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일 때는 가동결합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차동결합일 때
그래서 두 자석이 합의되면 가동결합해서 플러스 하시면 되고요. 두 자석이 차가 된다 그러면 뺄셈, 마이너스 취하시면 돼. 근데 다시 한번 쓰면요. L1, A2는 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호 인덕턴스를 안 줬어요. 그럼 2는 쓰고 결합계수를 줬으니까 K의 루트의 L1, A2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면요. 어떤 걸 넣을 거냐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변할 수가 없고 결합계수만 변할 수 있어. 그럼 결합계수에다 무엇을 넣어야 제일 크고 작은지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덧셈을 하면 큰 값 나올 거고요. 뺄셈을 하면 작은 값이 나오는데 가장 큰 숫자로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고 가장 큰 숫자로 빼버릴 때 제일 작은 숫자가 나와서 K는 제일 큰 숫자 넣으셔야 돼서 K 중에 제일 큰 거는 0.9입니다. 그래서 0.9를 넣어야지만 된다.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L1이 10, A2도 10,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결합계수 0.9, 그 다음 루트 L1이 10, A2도 10이야. 그럼 10 더하면 20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은 10의 제곱이니까 나가면 10입니다. 0.9 곱해서 9예요. 2 곱하면 18이네. 그럼 이게 직렬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값입니다. 그럼 최대값을 찾아. 그럼 둘이 더할 때 제일 크네. 20에다 18 더했으니까 38. 최소값은 둘이 뺐을 때가 최소값이야. 그럼 20개에서 18개 빼면 2개 남죠. 그럼 최대 최소가 얼마냐면 이게 답이고요. B래요. 그럼 2로 나누면 1이죠. 2로 나누면 19네. 그래서 19대 1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